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영재님. 수술하시고도 이제 한 달하고도 거의 2달 가까이, 한 달 반 동안 처음에 일주일은 부목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코 안에 있는 것들 이제 좀 분비물이나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하셨을 거고, 일주일차 때 이제 부목 떼드리고 실밥 제거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수술하시고 나서는? 사실 첫 일주일이 부목 떼기 전 그때가 다들 엄청 다 힘들다 얘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비염이 원래도 원체도 엄청 심했었어서 네네.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네네. 이번에 저희가 수술했던 건 사실은 기능적인 개선을 위한 수술이랑 코끝을 만들기 위한 미용적인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콧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는 따로 뭐 보형물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던 무보형물로 이제 코 수술을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왼쪽으로 코가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어서 왼쪽에 이제 막힘이 좀 심하셨던 거라서 비중격을 채취하면서 만곡증을 바로 잡고요. 합의갑계라고 이제 비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숨쉬기 원활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수술 그 휘어진 정도로 잡아주면은 그 잡아드린 만큼 엄청 뻥 뚫려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간이 넓어진 만큼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약간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후자에 비슷하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그냥 비중격만 돼서 비염이 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러지가 맞아요. 심해서 이게 붓다 보니까 네네. 더욱더 심해진 경우여서 맞습니다. 네네. 아무리 조금 이렇게 휘어진 거를 바로 잡아도 음. 양옆에서 이렇게 같이 부어오다 보니까 음. 바로 잡아놔도 조금 숨쉬기 네네. 힘든 점은 막 엄청 뻥 뚫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네. 막 예전처럼 막 자다가 깨고 음. 막 이 정도는 이제는 아니어서 네. 저는 그래도 되게 만족하는 편이라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두 개를 구분하긴 해야 돼요. 네. 사실 비염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은 약간 내과적인 그런 명칭이라서 뭐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특정한 항원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면서 막 콧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점막도 붓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도짐에도 불구하고 휘어진 것들이나 좀 더 좁아진 통로를 넓게 해드리면 그런 식으로 증상이 도져도 이제 숨 쉬는 거를 막 엄청 막아서 막 너무 괴롭거나 그런 것들까지는 안 되게끔 해드리는 게 사실 기능적인 수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체질 자체를 개선시켜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오히려 이제 알레르기 내과 쪽에서 이제 그런 알레르기 치료, 이제 면역 감작 요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너무 심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비염 환자들이 보는 것처럼 이제 안티히스타민 같은 것들 복용하면서 그때 증상을 좀 약간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드려도 체질이 변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알레르기성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절기라던가 이제 뭐 그런 항원에 노출되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아니면 꽃가루 알레르기라던가 그런 것들 노출이 될 때에도 예전처럼 심각하게 왼쪽이 더 막 엄청 숨이 안 쉬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게 그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생겨서 콧물이 좀 나고 좀 답답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숨이 아예 막히는 것들은 아예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기능적인 수술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뻥 뚫려서 뭐 너무 시원하게 날아갈 것 같아라 하신 분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통로를 좀 더 넓혀 드리면서 이제 만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은 붓기가 또 있으니까 또 수술한 것만큼 또 확 엄청 좋아지게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시고 2달 그리고 이제 또 6달쯤 됐을 쯤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렷한 코끝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콧대는 원체 잘생기셨기 때문에 그 어울리는 콧대랑 코끝이 지금은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뭐 이렇게 아직은 좀 붓기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좋아지는 상태로 생각을 했을 때 만족도나 뭐 생활이 바뀌시거나 그런 것들은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체감을 잘 못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사실 사람이 정면 얼굴만 거의 자기 얼굴은 정면 얼굴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좀 옆모습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코도 원래는 끝에가 조금 처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옆 모습을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찍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주위에서 옆에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코가 되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네네. 가끔씩 진짜 들었어요. 원래는 수술한 줄도 몰라요 사실 잘. 네네네. 근데 원래 너가 이렇게
옆태가 이렇게 좀 잘생겼었나 이렇게 네네. 얘기를 몇 번 듣고 진짜 확실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확실히 티가 많이 나는 거. 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만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붓긴 부었지만. 네네. 네. 근데 가족들도 이제 옆에가 보고 되게 확실히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둘러보면서 보다 보니까 음. 살짝 포착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 평소에 보던 저랑 조금 다르다고 느꼈나 그래서 코가 되게 확실히 한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잘생겨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수술 전에도 저희가 계속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너무 이제 완전히 티나게 엄청 남잔데 막 이렇게 코끝 엄청 높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안 그래도 콧대도 높으신데 실리콘을 쓰고 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성형한 티가 나고 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의 인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고 다행히 환자분도 나 여기 콧대 높으니까는 실리콘 안 쓸 거라고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시고 코끝이 좀 처진 거를 개선하면서 이제 선만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막 나는 티가 나는 게 좋아 그럼 또 티가 나게 하는 게 또 맞기도 한데 또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수술한 티가 안 나면서도 좀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잘생긴 그런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누가 어떤 성형한 티가 막 확 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무보형물 코끝 수술 그게 이제 딱 맞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장점을 캐치해 주셔가지고는 본인의 만족도를 말씀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 너무 100점짜리 수술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저도 이제 코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건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코 수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그러니까 콧대는 안 하고 끝에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추천을 했더니 그 말고 이제 비절개 방법이 있다. 근데 혹시 그거랑 이거랑 이제 차이점이 그 친구도 이제 수술은 무섭다. 맞아요. 그렇게 네네.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안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코끝을 뭔가를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술로 한다거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비절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은 그거가 이제 또 시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살짝 조금만 열어가지고는 그 안쪽에 코끝 연고를 묶는다던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실로 이제 코끝이 떨어진 사람을 좀 약간 딱 오똑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실 굉장히 좋은 뭐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나 그게 이제 코끝을 높여주는 실은 간혹 드물게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지속력이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실리프팅을 진행도 하고 하긴 하지만 코 쪽으로서 하지라는 이유가 이게 금방 떨어지게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시술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코끝을 이제 수술로 만들지 않고 시술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속력이나 그리고 모양적인 만족도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맞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유정진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고 또 콧대가 낮다고 해서 실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넣으셔서 콧대를 높이고자 하시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일시적으로는 높아져 보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그 재수술이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 딱딱하게 실 같은 것들이 엉켜 있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부 쪽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들어간 실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막상 수술을 들어가서 보면은 실들은 꽤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어쩌면 피부 쪽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뭐 필러는 금방 녹아지니까는 이제 실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권유받고 시술을 하신 분들을 나중에 뭐 만족도가 높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어쩌면 또 제가 재수술을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그 실들이 5년이 남아있고 그게 또 피부를 손상시키는 거를 보면은 콧대에다가 실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필러가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 차라리 녹여서 없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력의 문제일 뿐인 거지 사실 필러는 그냥 여러 번 맞아도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무섭다 그러면 실과 필러를 선택을 한다면 그냥 과감히 저는 실을 하지 마시고 필러를 하시라고 차라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필러는 이제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코끝은
코끝은 사실은 이렇게 필러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러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콧대에다 실을 넣어보신 분들이 결국에는 수술로 오시게 되는 이유가 이 코끝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이 아직까지는 한계로서는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이제 완벽한 그런 코 끝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콧대만 보면 사실 뭐 필러나 여러 번 맞아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코끝은 퍼지잖아. 그렇죠, 퍼지기도 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코끝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수술이 정답인 마지막 수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에서 넘어가서 이제 안쪽으로 살짝만 열어서 연고를 묶는 과정은 어쩌면 이제 코가 퍼져 있는 분들이 모아주면서 약간의 오똑함을 챙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끝이 약간의 대부분 떨어지고 마치 윤영재님 같이 콧대는 높았는데 코끝이 살짝 부족한 부분은 그걸 연고를 아무리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족할 만큼 코끝이 높아지는 건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해서 코끝을 만들어주는 게 비개방으로 해서 조금만 연고를 묶어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는 윤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인 수술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비중격을 채취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휘어지는 것들을 바로 잡고 또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코 쪽에 이제 숨통로 같은 비밸브를 좀 조작을 하는, 넓혀주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개방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수술을 원하시면서 미용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거의 무조건 개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기능적인 수술은 고려치 않고 미용적인데 코끝만 살짝 눕히려고 하면 뭐 연골 같은 걸 묶기를 해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효과는 조금 더 한계 제한을 좀 더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방을 해서 얻게 되는 단점은 이제 이쪽에 이제 흉터가 살짝 남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훨씬 더 덜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해서 약간의 손해 보는 부분은 얼마든지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개방을 해서 얻는 이득은 휘어진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크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능적인 수술이나 미용적인 수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개방 쪽으로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흉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더 제가 이제 자극을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흉터 레이저라 하면은 이제 색깔 자체가 좀 약간 착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색소 레이저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흉터 자체를 조금 더 자극을 해주는 좀 약간 깎아주는 거죠.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살짝 깎아내서 다시 한번 그 재생 프로토콜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흉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PDRN이라 해가지고는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넣으면서 흉터를 좀 더 개선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코끝 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지난번에 또 하필 또 코 수술 시기 부분 때 다치셨던 부분 제가 이제 레이저 한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부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조사할 때 프락셀을 좀 더 깎아드린 그런 레이저로 진행을 하고, 색상이 조금 약간 착색이 되거나 좀 약간 붉은기가 있다면 좀 더 색소 토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통해서 좀 더 옅게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관련된 그 치료, 그래서 그 PDRN 주사를 놔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또 줄기세포로도 치료도 있습니다. 줄기세포로 이제 흉터 재생이나 그런 것들 좀 더 도와드리는 치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피를 뽑아서 거기서 진행을 해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흉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니징하고, 그렇게 해서 시술하고 나서는 집에 가셔가지고는 또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는 재생 테이프를 붙여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실리콘 겔 그리고 아니면 실리콘 시트 같은 흉터를 계속 보완해 줄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꾸준하게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라주시거나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마치고 치료실 가서 진행할 거는 여기 흉터 레이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콧등에도 살짝 있는 그런 흉터는 다시 한번 레이저로 살짝 좀 더 깎아주고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흉터 주사 놓고 비주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흉터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치료가 효과가 보이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는 자리는 마련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올라가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코 수술을 하신 환자분 윤용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기능적인 수술이나 미용적인 수술 둘 다 만족도가 높으셔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서 아직은 그래도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관리해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묻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로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